직 검찰총장 후보에 김호수, 조남관, 구본선, 배성범 이렇게 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탈락했어요. 이 부분 좀 이야기 좀 하고 갑시다.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성윤 지검장이 됐으면 좋겠다에다가 윤석열 이 특수부 검사들과의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이 최소한 이 4명에는 들어갔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충격이죠 지금. 이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, 그리고 구본선 지금 광주고검장 현재, 그리고 배성범 법무연수원장, 조남관 지금 현재 대검 차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사실 이렇게 이건 이제 박범계 장관이 고른 사람들인 거잖아요. 13명 중에 고른 사람들인데 이 중에 이성윤 지검장이 빠지고 그럼 도대체 누구를 검찰총장 시키려고 저러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물론 뭐 꼭 이성윤이 그 총장이 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거 저만의 내피셜이니까 뭐 김호수 이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조금 그 윤석열 사단으로 불릴 수도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지 않나. 특히 이제 배성범 같은 경우는 중앙지검장에 있다가 약간 그 법무연수원으로 약간 자천성 뭐 영전돼서 가신 거고, 구본선 이분도 의정부에서 약간 그 논란이 좀 이렇게 있었잖아요. 뭐 장모 사건이라 이런 부분들,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광주로 또 저기 되신 거고, 조남관은 뭐 당연히 다들 아실 거고,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감이 좀 있지 않나. 그리고 설마 뭐 그런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성윤이 뭐 경희대라서 빠진 건 아니겠죠? 지금 4명의 후보가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3명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야. 그러니까요. 이제 방금 전에 이제 푸나님께서 법무부 장관이 골랐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.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이제 후보로 추천을 한 것이죠. 그렇죠. 예, 죄송해요. 그런 거고요. 그 중에 법무부 장관이 1명을 고르는 거죠. 그런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탈락한 건데, 이게 이제 김학의 법무부 장관 출금 사건 관련해서 뭐 조사를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나름대로 부담으로 작용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, 사실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이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고요. 그런데 이제 이 네 분을 보면 사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거의 1년여 남았는데 이제 검찰개혁 완수하고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는 후보가 이 4명 중에 누가 있을까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,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뭐 아쉬움은 있지만 소리 없이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을 하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래서 저는 좀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. 근데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것은 뭐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,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송영길 지금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고등학교 후배더라고요.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역할을 할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. 근데 저는 그 어차피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이 안에서 이제 뭐 고르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 3명 내지 4명을 고르게 돼 있는데 4명을 골랐고, 이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1명을 그 픽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와대에 임명을 건의해야 되는데, 저는 청와대 그 민정수석실하고 긴밀하게 그 이제 박범계 장관이 독단적으로 이 중에 저는 누구누구 할래요라고 정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의 의중이 철저하게 반영된 단수 혹은 복수를 저는 추천할 거라 생각합니다. 근데 긍정적으로 보자면요, 이 중에 청와대가 가장 원하는, 그러니까 뭐 강경하게 나가는 사람을 원할 수 있고, 검찰 친화적인 인물을 원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우리와 좀 결이 다른 사람을 원할 수도 있고, 아주 친위 부대가 될 뭐 그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원할 수도 있는데, 그런 검찰총장 후보를 아마 그 추천할 것이고,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뭐 아마 지명할 것 같고, 그럼 이성윤의 나머지 이제 쓰임새를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후보 추천위에 올라가면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만약 안 된다면 서울중앙지검 옷을 벗는 게 관례거든요.
추천위에 올라간 사람은 추천 후보로. 하지만 지금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검찰총장과 서울의 그 대한민국에서 검사의 약 10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지검장을 이성윤 지검장이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적으로 보직을 유지할 수 있다. 이렇게 본다면 네. 뭐 괜찮게 그냥 보는 것도 예. 그러니까 제 시각입니다.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아직은 박범계 장관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박범계가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기수를 한번 보면은 김호수는 30개 연손으로만 하면 20기고 사법시험은 30회 이 합격자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굉장히 기수가 다른 나머지 비해서 높아요. 심지어 윤석열보다 높아. 기수로만 따지면 이런 기준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에서 딱 골라야 한다면 저는 김호수밖에 고를 수가 없어요. 나머지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. 저 거대한 음모론. 조남관이 저렇게 했던 거, 윤석열 편들었던 거는 일부러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뒤집으려고 뭐 이런 식의 음모론을 믿지 마시고.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남관 같은 사람은 진짜 약간 배신자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그 이성윤 지검장이 하고 있는 수사가 윤석열 장모 수사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아까 황 작가님의 표현 굳이 좋게 받아들이자면 그런 수사를 더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성윤이 후보자로 안 올라간 걸 쾌재를 불렀을 것 같긴 해. 그러니까 되게 열받는 거야 우리들 입장에서. 이성윤 또 이문정 검사 후보로 안 올라간 것 관련해서 쾌재를 부르지 않으셨을까요? 제 갔으면 정말 나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. 그러니까 저는 뭐 꼭 이성윤 검사장이 못 올라왔다고 그건 괜찮은데 약간 아까 말한 것처럼 4명 중에 3명 자체가 조금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좀 애매한 사람들이잖아. 그럼 차라리 그냥 반반 예를 들어 김호수라든지 뭐 이미 올라왔으니까 막 한동수라도 이렇게 좀 올려놨으면 그래도 조금 중립적인 부분들에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너무 한쪽에 편파적으로 좀 기울어진 듯한 느낌이 받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감이 좀 크다라는 것이죠. 제 개인적으로는. 생각보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나 법무부 징계위 같은 데 있잖아요. 구성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. 그렇지. 기본적으로 보수적인. 저번에 네, 지난번에 그 문무일 총장이 지금 18기로 돼 있잖아요. 연수원 18기.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됐던 게 23기이기 때문에 5기수를 띄우면서 그 사이에 있던 좀 괜찮은 사람들이 실은 보직을 좀 못 경험한 그런 게 있습니다. 실은. 그러니까 그 당시 집권 초기고 너무 열렬한 지지를 받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경도된 응원을 받고서 윤석열이 그냥 기수를 초월한 나이는 됐지만 그 어찌 보면 검찰의 좀 질서 있는 퇴각 질서 있는 퇴각을 좀 어느 정도 좀 깨트린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김호수 전 차관 정도가 다시 뭐 검찰총장 해보는 것도 밑에 좀 질서 정하게 23기들이 그러면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기수로 오면 그냥 현 보직에 있어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안에 지금 4명이 됐는데 뭐 어쩌겠습니까? 지금 와서 이거는 검찰 추천에 4명이 잘못됐다. 이거 뭐 되돌려놔라. 그거 불가능한 거.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안정적으로 검찰 개혁도 마무리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 들고요. 근데 이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이 오수라서 제가 잘못 봤나 호수인가 오수인가 헷갈렸는데 오수가 맞더라고요. 그래서 제 이름도 별로 덕춘이도 좋지 않은데 오수 이거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. 솔직히 재밌네. 아니 덕춘이 좋은데요? 춘세보단 낫잖아요. 이런 거 있죠. 죄송합니다.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거는 이런 거지. 이성윤이 윤석열 프레임, 뭐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기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천이 안 됐다면 화낼 지점이고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거 있잖아요. 검증 과정에서 뭔가 하자가 있었다. 그래서 있죠.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는데 굳이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해석을 하자면 예를 들면 이성윤 그러니까 지검장을 총장 후보로 추천해가지고 생기는 막 거센 논란들이 있잖아요. 사실 이걸 살짝 피해서 무난하게 검찰총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은중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제 지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. 검찰이 뉴스에 이렇게 그 사건이 아니고 이런 인사 문제나 아니면 총장과의 갈등으로 뉴스에 안 나오는 게 저는 좋은 거라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칼질을 하는 그 검찰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오히려 그 여기서 총장 되는 분이 더 세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앞으로 남은 그 이제 전국 상황과 연결해 보면
이번 총장의 가장 큰 임무가 두 가지거든요. 하나는 대선의 관리에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을 때 그 새로운 정부를 맡을 대통령과 검찰 개혁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그런 합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우리가 정권을 내년에 가져오면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금 안 됐지만 그 지금 임기가 보장된 2년을 갖게 됩니다. 그러니까 정권 뭐 우리 편이 되겠지만 거의 관계없이 2년 아마 임기를 채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능력 있으면 뭐 기회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래서 긍정적으로 저는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누군가를 임명했을 때는 이거 뭐 인사권의 문제니까 윤석열이 개입하듯이 개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름의 인사권자는 뜻이 있는 걸 거거든요.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,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좀 실망스럽긴 하다. 그러나 우리가 또 민주시민 아니겠습니까? 나름대로 뭔가 있겠지 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. 이런 게 후보자로 한 14명, 그중에 한동훈이 포기했으니까 13명이 올라왔을 때는 누구를 응원할 수는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는 좀 우리들 입장에서 최대한 존중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자,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